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 한일 관계 문제잖아요. 아베 총리가 1930년대 때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꾼다. 현재로선 이런 뉴스는 오보예요. 왜곡 보도고 틀린 보도예요. 현재 일본을 분석할 적에 굉장히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아주 작은 역사 지식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이냐 하는 식의 보도가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 한일 관계 문제잖아요. 아베 총리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자유대를 무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오냐면 아베 총리가 1930년대 때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꾼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꼭 나오는 게 뭐냐? 일본 천황주의 사상의 원조인 요시다 쇼인, 그리고 조선을 병합한 이토 히로부미. 근데 이건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 현재로선 이런 뉴스는 오보예요. 왜곡 보도고 틀린 보도예요. 일본의 어떤 뉴스가 이렇게 보도하는 거, 신용왕 같은 한국 사람들 세종대왕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김구의 영향을 받았다, 끝.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너무 넓은 말이야. 너무 이 얘기는 큰 거야. 세종대왕한테 내가 영향받은 것도 맞고 김구 선생님한테 영향받은 것도 맞지만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살아가는 용환이의 삶에 너무나 작은 부분이잖아. 차라리 막 응답하라 세대다, X세대다, 이런 게 오히려 좀 구체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현재 일본을 분석할 적에 굉장히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아주 작은 역사 지식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이냐 하는 식의 보도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가 간단하지 않거든.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아니고, 또 한국과 일본에서 아베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아베 때문에 생긴 문제도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미국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중국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복잡하니까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걸 너무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하는 배경에는 우리가 일본사에 대한 지나친 무지함이 있지 않냐. 1930년대 때 도조 히데키와 1960년대 때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둘이 상징적인 존재인데, 둘 중에 아베는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땐 60년대 때 기시 노부스케의 이상을 이루어가고 싶은 사람이다. 이 얘기하면 그놈이 그놈 아니야? 이거 어차피 전범이자 또 이렇게 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1910년에 조선이 병합을 당해요. 그렇죠?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요. 그 만주국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1937년이 되면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과 전투를 벌이죠. 중국과의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39년 정도가 되면 유럽에서 히틀러가 프랑스랑 네덜란드를 점령하니까 동남아시아의 주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나는 거지. 미국이 못하게 하거든.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래? 하면서 미국의 진주만 포격을 하면서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해요. 5년에 패망을 당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1910년에 조선이 병합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냥 얘네들은 나쁜 놈이야, 그냥 절대 악이야. 그러니까 같은 목적으로 계속 나쁜 짓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민주주의, 정당 정치, 사회주의나 아나키즘 같은 급진적 사상의 등장. 일본 사회가 꽤 진보적으로 나가. 그래서 아주 소수긴 하지만 요시노 사쿠조 같은 기독교 민주주의자는 이 대일본 제국의 품위를 위해서 조선이라는 식민지를 포기하자라는 발언도 이때 했었어요. 근데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뭔가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그에 대한 꼭 반대급부라는 게 꼭 있어. 그래서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구국파 사상가들이 등장을 해요. 기타 이키 같은 경우 민간 사상가, 군대 내에선 이시와라 간지 같은 세계 전쟁론을 주장한 장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30년대 때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존의 모든 체제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본주의의 폐해야. 소비와 향락에 빠져있고 개인주의에 빠져있고 이게 다 잘못된 거야. 다 잘못됐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돼. 어떻게 혁신을 하냐? 천황을 모셔놓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나가야 돼. 뭐 기성 재벌과 정당을 처단하라. 기존의 파괴야말로 창조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방향은 구체적이지 않아. 왜냐, 이 사람들은 정서에 근거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막 강화가 되는데, 파라 간지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인류는 마지막 종착지인 세계 최종 전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야. 즉 마지막에 모든 인류가 한판 뜨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승자인 한 나라가 남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잖아.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 남겠어요? 일본이 남겠죠. 일본이 남죠.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작잖아.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작은데 마지막으로 남을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소련 아니면 미국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일본이 나라가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력을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키워나가야 되니까 일본이 마지막 세계 최종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련 혹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뭘 하냐? 만주를 치자. 이게 이시하라 간지의 세계 최종 전쟁론이고 1910년 조선을 병합할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총동원해서 조선을 먹은 제국주의 정책이라면 만주사변은 일본 내각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일본 군부가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해서 땅을 점령하고 일본의 내각을 붕괴시켰던 사건이에요. 즉 10년대 때 조선을 병합했던 목적도 나쁘지만 10년대 때는 그냥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이었다면 30년대 때 일어났던 만주사변부터 이후 사건들은 구구적 사상의 경도가 됐던 일본 군인들의 군국주의가 배경인 거예요. 아베 총리가 정말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꾼다 라고 하려면 적어도 군부와 일본의 시민사회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적 군국주의 경도가 돼 있어야 돼. 구구적 사상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진 않죠. 일본의 구국파는 소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왜 30년대를 자꾸 아베랑 비교하지가 저도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좀 더 조사를 해보니 그 공부를 한 결과가 뭐가 있냐면